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승천의 주승 김도영입니다. 2월달 벌써 2주차가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 마무리 잘 해야 다음 주 대응할 수가 있는데요. 주말에 우리의 또 볼거리가 하나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이 우리나라 시각으로 8일 오전 1시 14분에 화려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열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17일간의 열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만큼 볼 것도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연하사랑도 있을 것 같고요. 스피드 스케이팅에 대한 우리가 또 응원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금메달이 4개 이상을 획득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세계대회 연속 탑 10 진입을 목표로 삼는다고 하는데요. 간판스타 이승훈 선수가요. 8일날 오후 8시 30분 우리가 치맥 한 잔을 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 5000m 경기에서 첫 금메달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목표는 달성하려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계좌도 상승하고 자산 증식하라고 있습니다. 저희 주식승천팀 모두가 다 이 금메달, 첫 금메달에도 기원을 반드시 달성하라고 좀 하겠고요. 승천팀은 더더욱더 열심히 여러분들 자산 증식시켜드리도록 열심히 방송을 준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61포인트 상승 마감을 하면서 코스피 시장이 1922.5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4.58포인트 상승 514.45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원달러 환율치가 4.7원 하락 마감한 1074.30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동반해서 상승세 속에서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이 좀 웃지 않았나 싶은데요. 잠시 뒤에 우리 포트폴리오 점검을 통해서 성적표 멘토분들의 선방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용 원칙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매수가에서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에 적용해서 저가 편입이 시도됩니다. 또한 포트폴리오는 최대 5종목으로 운용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입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솔테크닉스가 3.75% 상승 마감을 하면서 현재 3%의 수익률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5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나무르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S1이 4.12% 상승 마감을 하면서 6%의 수익률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3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정동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2종목이 비상을 했습니다. S에너지가 5.19%, 한국전력이 4.24% 상승 마감을 하면서 모두 다 수익률 플러스권으로 전환되었습니다. 4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드코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역시 메디톡스가 5.54% 비상을 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플러스권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효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CJ가 3.85% 상승 마감을 하면서 19.1%의 수익률을 기록하고요. 목요일장 승천주로 KH바텍이 25,300원에 신규 편입 성공했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빅솔론이 1.13% 상승 마감을 하면서 4.7%의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목요일장 승천주로 삼진제약 16,600원에 신규 편입 성공했습니다. 전체 4종목이 플러스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세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성캅셀이 4.2% 상승 마감을 하면서 7.3%의 수익률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포트폴리오 바꾸고 나서 아주 좋은 모습으로 포트폴리오가 계속 꾸준하게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국정보통신의 목표가를 5,360원에서 화면과 마찬가지로 5,87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합니다. 또한 손절가를 4,380원에서 이익 실현 가격으로 4,95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 주셨습니다. 한국정보통신 보유하고 계신 분들 반드시 멘토링 따라 하시면 좋겠고요. RF텍 손절가를 역시 11,000원에서 RF텍 손절가를
12,400원으로 이익 실현 가격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수익률 잘 챙기시고요. 역시 전 종목 플러스권 지금 포트폴리오 가장 야무지게 구성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률 베스트 보겠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벽산이 21.5% 다시 2위권을 탈환합니다. 이효열 멘토의 CJ가 19.1%로 3위를 들어오는데요. 예병군 멘토의 한진중공업 홀딩스 역시 19.1%로 공동 3위입니다. 4위와 5위 모두 다 또다시 예병군 멘토가 기록을 하는데요. SK네트워크스가 14.2%, RF텍이 10%로 각각 4, 5위를 모두 다 독식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베스트는요? 그렇군요. 김용준 멘토의 차바이오엔이 26.1%로 1위로 다시 탈환해서 올라왔습니다. 명예전당 어제 교체가 좀 됐죠. 예병군 멘토의 넥스턴이 30.9%로 금메달을 다시 한번 탈환했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25.7%로 은메달을 기록하고요. 예병군 멘토의 성우전자 24.2%로 동메달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날 무조건 상승, 양봉이 강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제 바람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야 주말을 좀 편안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과연 이것이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추가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지 저희에게 알려주실 두 분이 오셨습니다. 바로 오세기 멘토 그리고 예병군 멘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예병군 멘토는 뭐 포트폴리오가 점점 좋아지고요. 더더욱더 뭐 그냥 계속 상승 쪽으로 가고 있고요. 오세기 멘토는 전략 제대로 야무지게 잡으셔가지고 포트가 바뀌고 나서는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예병군 멘토 예. 오늘 장 어제 오늘 계속 반등치가 좀 가고 있어요. 제한적 상승이긴 하지만 더 좀 다음 주까지 기대해 봐도 될까요? 예, 일단은 조금은 더 추가적 상승이 좀 온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장이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뭐 대북 리스크라든가 뭐 또 대북 쪽에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 요 부분하고 또 퀴즈 리졸브 훈련하고 왔다 갔다 지금 경계선상에서 지금 어떤 줄다리기도 하는 모습도 좀 보이고 있고 그래서 어떤 대외적인 여건 그 다음에 지금 또 미국이라든가 신흥국께서 지금 경제 위기, 그다음 미국의 어떤 지금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들, 중국에 대한 또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시장에서 혼합되기 시작하면서 2월장은 좀 변동이 지금 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지금 2월장이 계속 좋을 거라는 생각보다는 이 변동성의 어떤 구간을 충분히 바닥다지기를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거기다가 또 우리가 지금 리스크 부분 고려해 봐야 된다. 거기에 하나를 더 붙이자면 2월 옵션 만기도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커지지 않을까 싶고요. 오세기 멘토 전략 제대로 성공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시장이 좋은 모습을 계속 연출했습니다. 자, 예병군 멘토는 조금 추가 반등이 있긴 하지만 리스크가 좀 감안해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오세기 멘토는요? 자,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자리에 들어왔어요. 단기 뭐 가바닥 정도는 뭐 들어왔다고 일단 보여지고 1885포인트에서. 네. 근데 문제는 1950포인트 돌파해 봅니다. 1950포인트가 200일 선이죠. 자, 지금 미국의 S&P 500포인트가 일단 다행히 121선 지켜내면서 반등에 들어왔는데 자, 미국 증시도 지금 21선을 돌파를 해야지만 지금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란 말이죠. 전 세계 증시가 미국의 S&P 500 지수 빼놓고는 거의 다 121선을 지금 이탈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때 아직은 좀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뭐 작년 6월부터 지금 악재가 그대로 나왔다는 거죠. 물론 이제 조금 더 악재가 좀 심화되면서 주가가 좀 내려왔습니다만은 자,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악재는 지금과 같은 악재는 거의 다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1차 바닥은 큰 바닥은 들어왔다. 과연 1950을 돌파를 할 수 있는가? 미국 증시가 좀 더 항소하느냐? 여기 키포인트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1900포인트에 대한 그 신뢰는 상당히 지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두려움은 없을 앞으로 장세가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지 개별 종목 장세, 뭐 대형주든 소형주든 개별적으로 흐름이 좋았던 종목들은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2월하고 한 3월 정도 중순까지는 이러한 현상이 계속 이어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1800
한 50에서 1950포인트. 만약에 이번이 발견되면 1870에서 121선이는 1980 정도. 100포인트 내에 박스권 흐름이 나오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어허, 그렇군요. 자, 그럼요. 다음 주, 오늘 같은 경우에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차익 실현이 좀 많이 나왔고요. 어제 오늘 상승 속에서요. 우리가 추격 매수해도 되는지 또는 이 리스크 부분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진바닥은 아직 아니다. 오세기 멘토도 가바닥 가능성은 점쳐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두 분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신규적으로 매수 들어가도 되는지 다음 주 정도 즐겨봐도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예병훈 멘토. 네, 일단은 지금 중소형주는 괜찮거든요. 중소형주는 지금 어떤 크게 어떤 시황과 즉 상관없이 지금 성장성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두드러지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 랠리는 당분간도 조금 또 뭐 지속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대형주로서의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 훨씬 성장성이 좀 빠른 중소형주의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월장 이렇게 흔들릴 때요, 방망이를 짧게 잡고 가시는 전략도 좋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2월장에서 3월장, 4월장 상승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코스닥은 한 509포인트 선 아래에서 모아 가시는 전략, 그리고 지금 코스닥은 509, 그 다음에 코스피는 한 1900포인트 선이 바닥 부분임을 계속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부분에서의 어떤 강한 반등들이 자꾸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모아 가시는 전략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오세기 멘토는요? 예, 뭐, 대형주든 소형주든 뭐 이제 크게 가릴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이제 1월에서 3월까지는 종목별 장세 흐름이 나올 건 없습니다. 이제 박스권에 가둬놨다, 지수를 가둬놨기 때문에 아마 재료라든지 뭐 성장성, 뭐 아니면 낙폭과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선별해서 매매한다면은 뭐 괜찮게 수익 나오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매수를 해도 되는 관점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포트폴리오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 점검 시작합니다. 예, 저는 뭐 두 가지만 좀 짧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변동이 좀 있었죠. 한국정보통신하고요. 그 다음에 RF텍만 조금 얘기를 좀 빠르게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정보통신이 편입되고 난 이후에 시장이 좀 밀렸는데도 크게 밀리지 않고 바로 이래 다시 강한 반등이 오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를 좀 확대해서 보자면 바로 어떤 박스권을 형성하던 부분에서의 박스권 돌파가 지금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다시 지금 반등을 볼 수 있는 구간이 5,750원대까지는 첫째로 1차 저항 때까지는 좀 또다시 지속적인 상승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를 그거보다 조금 높은 5,870원으로 제가 상향 조정을 좀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손절가는 역시 제가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늘 떨어지는 구간에서 잡아드린 것이 아니라 역시 한국정보통신도 올라오는 구간에서 즉 무릎을 잡아도 어디를 잡아도 제가 무릎이라 올라오는 구간은 무릎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키가 작든 키가 크든 그 문제일 뿐이지 올라오는 구간에서 잡는 것은 무릎이다. 그렇다면 지금 다시 손절가를 상향해서 어깨에 팔 수 있는 전략들을 만들어 나가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손절가를 4,950원으로 일단 상향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편입가가 지금 4,850원인데 거기 위에 살짝 올려놨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추세대로 제대로 간다라면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즉 키가 큰 어깨에서 파실 수 있는 거고, 추세를 여기서 또 한 번 꺾게 된다면 키가 작은 어깨에서 파시는 결과를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즉 무릎에서 팔고 어깨에서 팔라라는 방법론적인 부분을 제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길 당부드리겠고, RF텍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RF텍 무선 충전 기술과 관련해서요. 지금 여러 가지 이 부분이 굉장히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도 RF텍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라오는 구간이죠. 거기서 제가 어딜 잡아도 무릎이
기업이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이 지금 강한 상승세를 이루어내고 있는데 일단은 이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12,400원으로 손절가를 상향해서 즉 키가 큰 어깨를 한번 바라보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추세를 끈다면 키가 작은 어깨에서 팔리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라는 그 말들에 대해서 굉장히 아직 방법론적인 부분들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방법론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잘 따라 하시면 여러분들이 안정적 고수익에 대한 부분을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두 종목에 결국 이제 손절가가 아니라 이익 실현 가격, 이익을 확정치 그 부분이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계속해서 좀 강하게 좀 가지고 홀딩해 보자라는 의견을 좀 주셨고요. 오세계 멘토는 포트폴리오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하나씩 상세하게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종목들을 이제 다 바꿔버렸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코스닥의 종목보다는 이제 거래소 종목으로 다 바꿔놨는데요. 자, 거래소 종목 4종목으로 이제 바꿔놨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변동성이 크지만은, 개인들이 만지가 좀 까다로운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안전한 종목을 많이 바꿔놨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삼성엔진지니어링이죠. 뭐, 잘 아실 겁니다. 작년에 적자 때문에 상당히 고생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4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죠. 뭐, 270억 정도, 흑자전을 했고, 외국인 매수가 계속 지금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예상대로 뭐, IMF라든지 이런 데서 예상대로 세계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면은, 삼성엔지니어링의 그 플랜트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뭐 좋아지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또 외국인도 꾸준하게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차트를 보시다시피 일단 121선에 안착을 하면서 지금 서서히 지금 올라가고 있죠. 오늘 뭐 GS건설이 유상전설 때문에 건설주가 단기 뭐 약간의 조정 타이밍에서 지금 오늘 미끄러 내려왔지만은 이 종목은 제가 봐서는 상승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차적으로 지난번에 내려간 자리가 이제 9만원 정도예요. 그래서 1차 9만원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는데, 뭐 조금 더 오버시 나가면은 한 10만원 내외까지 이번 목표가 가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엔지니어를 대형주로 보지 마시고, 턴어라운드 하는 개별주로 보신다면은 아주 적격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장은 주도주가 없어요. 그래서 거래소의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종목별로 재료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성엔지니어링 꼭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한항공인데요. 네네. 대한항공은 사실 좀 무거워요.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제가 드린 이유는 이제 한진그룹에 대한 이제 악재가 다 끝나지 않겠냐 생각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가 되면 이제 이 고정비라고 하죠. 대한항공의 고정비가 좀 감소가 될 것이고, 거기다가 선지가 경기 회복이 되면은 이제 화물 이런 여객에 대한 매출이 증가되면서 괜찮지 않겠냐. 또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꾸준하게 매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을 지금 오늘 뭐 올라갔다가 지금 오늘 다 내려온 매수가에 들어왔는데 34,000원 정도만 유지만 된다면 큰 걱정거리는 없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분할해가지고 지지수하고 분할해가지고 이제 재상장한 이후에 주유가 하락한 다음에 지금 주기차가 올라오고 있는데 1차 목표가 4만원과 45,000원 정도 좀 보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꾸준하게 중기로 본다면 45,000원까지도 가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물론 이제 손절가가 31,000원에 잡아놨습니다만은 만약에 4만원이 깨질 때는 제가 한번 여러분께 다시 한번 또 꼭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장기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네요. 자, 세 번째 종목은 서훈캅셀입니다. 이 종목은 뭐 제가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왜냐면 거래소에서 헬스케어 관련주의 대장은 서훈캅셀이에요. 왜냐하면 서훈캅셀은 우리나라 그 하드 공캡슐이 우리나라 국내 1위면서도 세계적으로도 알아준 회사입니다. 그래서 하드 공캡슐을 만드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드 공캡슐과 그 다음에 소프트 캡슐, 그 다음에 젤라틴 이런 부분에서는 뭐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회사고요. 작년에 8월에 또 이 하드 캡슐이 영업이익이 한 50% 정도 이렇게 매출에서 이 기업의 영업이 차지하면 한 50% 정도 되는데, 이게 한 40개 정도 그 기계에서 45개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 30% 이상씩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령화, 의약품, 건강식품이 만약에 매출이 늘게 된다면은, 뭐, 이 성캅셀의 매출은 꾸준하게 계속 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애널리스트 대부분들이 아마 목표가를 5만원 정도로 지금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중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거죠. 지금 보면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올라갔다가 강한 추천이 들어올 때 한번 싹 밀립니다. 그리고 나서 재차 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제가 봐서 이 종목은 한 3월 중순까지 사셔가지고 보유하시면 좋습니다. 이 종목은 역비 올라가지고 아니다 싶을 때 사는 때가 가장 매수 적기다. 그래서 4만원이 돌파된다면은
아마 상승폭이 상당히 커지지 않겠냐. 그래서 이 종목은 아마 여러분이 보시다가 중간에 조정이라든지 뭐 흔들릴 때 매수하시면 꾸준한 수익이 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코웨이인데요. 코웨이는 외국인 지분율이 53%입니다. 뭐 상당히 뭐 많이 갖고 있죠. 자, 이 종목은 제가 보니까 옛날에 웅진그룹에서 코웨이가 못 갔던 이유는 이 자회사들 혹은 그 계열사 회사들의 지원 때문에 못 갔어요. 근데 코웨이는 이 현금 장세입니다. 이 렌탈 사업이죠. 선진국이 되려면 렌탈 사업이 이제 매출이 늘어나는데, 이 렌탈 사업의 매출이 75%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 사업을 또 하고 있다. 그리고 렌탈은 다 현금 장사다. 이렇게 봤을 때 코웨이는 계속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14.8% 정도 영업이익이 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영업이익률과 매출 이런 거 보면은 아마 계단식 상승할 거예요. 바로 뭐 계속 가기에는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계단식 상승이 겹쳐지고 있다. 현재 목표가는 애널들이 75,000에서 8만원 정도 좀 보고 있는데 8만원까지는 좀 무난해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이 거래소의 성캅셀이나 이 코웨이 같은 종목들은 중기적으로 가지고 가시면 굉장히 안전하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업계의 2위 업체들입니다. 2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이 선호할 수도 있고 환경이 좋아진다. 그러면은 이런 정도 중기적으로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세계 멘토의 포트폴리오 좀 더 상세하게 좀 들어봤고요. 예병군 멘토의 이익 실현 가격을 좀 올렸다라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 멘토링 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이제 이 두 분이요, 이슈 그리고 자신의 시황관 또한 그에 따른 탑픽 종목까지 언급해 주시는 그 시간인데요. 바로 종목 발견 신받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뒷북은 아니고요. 또한 국민 주식으로 불렸던 것이 이제는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종목이 하나 있죠. 바로 반도체의 대장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는 톡톡히 삼성전자와 함께 SK 하이닉스 부분이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반도체 업황 자체를 좀 읽어주신다고 합니다. 오늘은 예병군 멘토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제가 반도체 업황군에 대해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동안 업황 부진에 시달리던 반도체 장비주가 지난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세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의 4분기 호실적은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고 국내 대기업들이 중국 반도체 공장 투자에 나서면서 관련 수주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또한 장비 납기일이 대부분 4분기에 몰려있어 전분기 대비 향상된 실적을 올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이에 따른 예병군 멘토의 종목 발견 신받다 탑픽 종목은요? 예, 저는 SFA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SFA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오세기 멘토의 종목 발견 신받다 탑픽 종목은요? PSK입니다. PSK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완제품 쪽에 이 반도체 시장이 태블릿 시장 쪽으로 넘어가면서 향후 실적도 더 기대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많거든요. 그럼 당연히 장비 업체를 좀 봐야 되는데요. 상세하게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병 멘토. 예, 반도체 장비주들이 이제 조금 이제 박스권까지 내려올 때까지 내려왔었는데, 거의 바닥이었어요. 그 박스권에서 이제 하단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지금 올라오는 구간이다. 즉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어딜 잡아도 무릎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무릎 구간에서 잡는 것은 크게 위험한 행위가 아니다. 즉 올라오는 구간에서 잡을 때 여러분들이 늘 어떤 생각을 하시면 저 밑에 가격에 충분히 잡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확인되지 않은 자리고 올라오는 구간들은 결국은 이제 확인을 받고 올라오는 구간들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 그 다음에 실적 성장성을 겸비한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종목군으로 또 재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 미래 효용 가치성을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지금 반도체주들이 어떤 모바일 디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가까운 미래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스마트폰 쓰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스마트 기기들을 쓰고 계세요. 그러면 이것이 모바일 디램, 즉 우리가 지금 PC나 그 다음에 이제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디램 쪽하고는 조금 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런 작으면서도 고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모바일 D램 쪽에 어떤 매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 점도 역시 호재로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있는 효용 가치성이 또 있다. 이 점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장비주를 접근하는 것은 크게 여러분들 고점에서 다시 물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드는 구간에서의 무릎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특히나 우리가 투자자분들이 가장 하고 싶은 건 바닥에서 잘 사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최근에 개별적 움직임들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고요. 그 속에서 이 반도체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바닥권에 있습니다. 일부 종목이 살짝 슈팅이 좀 나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부분 심층적으로 좀 다뤄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종목도 상세하게 좀 들어보세요. 오세기멘토, 반도체 장비 업체, 당연히 완제품 쪽이 좋기 때문에 같이 화랑을 좀 가져가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봐서는 지금 IT에서는 반도체 말고는 볼 게 없죠. 사실요. 예. 왜냐하면 지금 고가 스마트폰 시장은 이제는 좀 어렵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삼성전자의 실적 자체가 스마트폰에서는 거의 지금 나오지도 않는다. 작년하고 비슷하지 않겠냐 하는 정도니까 아마 목표가 하향이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도체가 아마 좀 더 가지 않겠냐 하는데, 반도체를 추천하기가 상당히 애매해요. 완제품은. 왜냐하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믿고 샀다가 잘못하면 또 상당히 고생하는 게 또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 주가 흐름을 보면요, 항상 그 3월 달에 고점을 형성하고 강하면은 6월 달에 고점을 다시 한번 형성한 다음에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완제품보다는 장비 쪽이 훨씬 낫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일단 뭐 중국 시안의 반도체 그 공장이 지금 2D에서 지금 3D를 바꾸고 있어요. 지금 적층 그 반도체 그 장비 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적층 반도체라든지 그에 관련된 그런 장비들이 앞으로 강세가 보이지 않겠냐 보이는데, 일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올해 그 반도체 장비 쪽 그 투자 규모가 상당히 좋습니다. 한 삼성전자 10조 원 정도,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한 3조 5천억 정도 되니까, 그리고 중국 쪽도 상당히 좀 투자를 지금 많이 늘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쪽의 장비 그 업체들이 상당히 지금 세계적으로 알아줍니다. 그래서 수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화면을 보다시피 이제 D램 고정 가격 가격 주의가 지금 내려가지 않고 있어요. 작년 2012년 11월 달 지금 보면은 2013년 계속적으로 지금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2배 이상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면은 투자를 계속 할 수밖에 없죠. 치킨 게임에서 끝났고, 이제 투자를 또 어느 정도 많이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투자를 또 계속적으로 하지 않겠냐. 그래서, 고정가격이 내려간다면은, 그러나 이제 내려간다면은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주의해 준다면은, 지금 가격의 그 반도체주의 그 장비 쪽의 그 주가들은요, 이 포가 10이 넘어가는 게 없어요. 보통 올해 예상포가 6에서 한 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해서 절대 죽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계속 좋은 얘기만 좀 있죠. 기관 쪽에서도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는데, 정말 좋아지고 있는지 더 궁금도 하고요. 상세하게 좀 예병근 멘토를 통해서 정말 반도체 시장 추가적으로 더 강하게 갈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세기 멘토님께서 너무 잘 얘기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그 D램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 않다는 것. 즉,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치킨 게임이 끝나서 이들 제품들의 어떤 생산성에서 어떤 고정 가격들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서 그 가격대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더 이상 가격 경쟁력으로 제품의 어떤 제품을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질로서 어떤 승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마진율이라는 게 생기겠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더욱더 이제 순이익적인 측면까지 고려를 해봐야 되는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준비한 PPT를 좀 보여드리자면 DDR3 4GB 모듈 가격 추이예요. 근데 이 모듈 가격조차도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이 업황에서의 어떤 경쟁 구도 체제는 어느 정도 끝나고 이제 여기서 오히려 가격들을 확보해 나가면서 경쟁 체제라기보다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로 나갈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격이 크게 부담스러운 가격대라고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라리 이런 어떤 가격대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지금 물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D램 가격이라든가 그리고 고품질 지금 고성능화된 또 제품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면 그 제품 개발에 대한 부담감까지도 줄어들 수 있다는 장면이죠.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제품 개발을 또 할 것이고 성장성까지
부과가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더 높은 어떤 이익을 또 추구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요, 이제 저희가 종목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정말 반도체 장비 이 상장 종목을 발굴하는 데는요, 정말 엄청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잖아요.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가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장비 업체들도 상당히 많고요. 자, 여병훈 멘토, SFA가 왜 탑픽 종목으로 선정되는지 좀 상세하게 들어볼까요? 예, SFA는 일단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주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모듈 쪽에도 좀 관계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SFA가 왜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느냐 하면, 제가 준비한 PPT 두 번째 화면을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OLED 가동률 추이입니다. 지금 2014년도 3월 예상치가 거의 90% 가동률이 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LCD에서 LED는 굉장히 짧은 시장을 거쳤고, 그 다음 바로 넘어간 것이 OLED입니다. 왜냐하면 LED는 이제 아무래도 눈부심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어느 정도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OLED 시장으로 지금 바로 넘어갔고, 이 OLED 시장이 어느 정도 확산이 되고 나면 그 다음 진출해야 될 시장이 바로 AMOLED 시장입니다. 그러면 이 AMOLED 시장까지 생각해 본다면 이 지금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SFA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AMOLED는 또 OLED 다음 시장이라는 바로 가까운 미래의 근접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이 지금 투자 확대에 따른 성장성까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계속해서 다음 성장성을 지금 보면서 이건희 회장께서 왜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성장을 멈춘다면 또다시 세계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다. 그래서 비상경영 체제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삼성전자 역시 굉장히 다음 먹거리 산업, 즉 미래 신성장 동력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그 촉각을 곤두세우는 쪽에서 AMOLED 시장은 반드시 돌아와야 될 시장이고 와야 될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또 성장성, 그 다음에 효용 가치적 측면에서도 기대감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AMOLED 즉 LCD에서 아직 많이 바꾸지를 못했거든요. OLED 시장으로 많이 안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 LCD에서 LED 텀이 너무 짧았고 OLED 텀이 약간 길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LCD에서 크게 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로 AMOLED로 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 효용 가치적 측면에서도 성장성이 또 부과가 될 수 있다. 여러분이 AMOLED를 가장 먼저 접한 것이 바로 이제 스마트 기기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큰 화면 쪽은 다루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불량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불량률이 높으니까 아무래도 제품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기술적인 측면을 많이 극복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음 시장 한번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차원에서 SFA, AMOLED 시장까지 고려해 본다면 충분히 동사의 어떤 매력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여러분들 좀 이해가 좀 빠르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세기 멘토 같은 경우는요, PSK 좀 하는 일이 좀 많은 기업이긴 하거든요. 좀 상세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PSK는 제가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제일 먼저 항상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이 반도체 장비 중에 드라이 스트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반도체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장비예요. 그래서 지난 작년에 12월에도 삼성에서 92억 납품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성전자가 인정한 강소기업입니다. PSK는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 국내 1위고 또 글로벌 업체로 지금 성장을 좀 하고 있죠. 그리고 현금이 한 550억 정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 12월 퍼가 보면은 지금 한 6배 정도 나오고 PBR이 한 1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반도체 장보다는 가장 저평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일단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이게 매출액을 제가 지금 봐드리는데요. 매출액 보니까 2010년도, 2011년도에 900억대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때보다 2배 지금 올해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죠. 근데 2010년도, 11년도에 주가가 지금 10,000원이었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매출이 2배고 지금, 그리고 영업이익도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죠. EPS 자체도 지금 그때보다 거의 3배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지금 몇 배입니까? 4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보다 회사가 매출이나 뭐 EPS, 뭐 당기 순이익, 그리고 영업이익이 거의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까지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10,000원이면은 비싼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지금까지 뭐 추가 상승한다 하면은 계속적으로 좀 3개월 정도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요. 아마 10,000원에서 11,000원 사이에서 아마 상당수 물량을 잡아놨지 않았냐 생각이 듭니다. 어허. 그래서 이 종목은 앞으로 전망이 1,15,000원, 20,000원까지 충분한 상승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투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왜 SFA인지 그리고 PSK인지 언급을 좀 해주셨고요. 특히 오세기 멘토 같은 경우는요. PSK, 난 늘 반도체 장비업체 얘기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발견 신봤다 부근에서요. 달리는 반도체주, 지금이라도 장비업체로 올라타도 될까라는 의견에 두 분 다 오케이, 긍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예병군 멘토는요, 대한민국 하드웨어 기술력은 세계 최강이다. 장비업체 계속해서 LED와 OLED 쪽으로 집중될 수 있다. 그 관점이라면 SFA를 탑픽 종목으로 봐야 된다. 라는 쪽에서 선정해 주셨고요. 오세기 멘토 실적 확인 후 중장기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내가 보는 관점의 장비업체는 가장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PSK 반드시 중요한 장비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도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두 분이 포트폴리오로 겨룹니다. 바로 승천주 시간인데요. 과연 어떤 종목으로 승부를 띄우실지 장비업체를 가지고 나오셨는지도 궁금한데요.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내일장 승천주로 예병군 멘토는 STI를 가지고 나오셨고요. 오세기 멘토는 인성정보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장비업체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예병군 멘토의 STI, 먼저 투자 포인트부터 상세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이 종목은 많이 접하지 못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요새 3D 프린트 어떤 테마군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면 TPC, SMAC 이런 종목군들을 많이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단연 이 종목이 바로 동사가 3D 프린트의 어떤 대장주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3D 프린트 사업에 진출한다는 기대감 분명히 있는데요. 그 삼성전자가 언론에서 보도가 한번 나왔어요. S사가 삼성전자에 3D 프린트를 공급한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 S사를 찾기에 굉장히 시장에서 열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S사가 조금 압축된 것이 이제 STI가 아니냐라는 루머가 돌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최근 들어 굉장히 좀 과하게 좀 상승을 해나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근거가 없이 그냥 루머였다면 어떤 그 부분이 쉽게 또 빠질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만은 근거가 어느 정도 제시가 된 루머였어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근거가 바로 이 STI 제품 3D 프린트 제품이 정밀성과 속도 면에서 월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PPT가 이 STI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PPT 바로 전압과 펄스를 이용한 기술을 지금 STI가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비포 컨트롤 하기 이전의 모습은 꼬리가, 즉 테일이 달린 모습들, 세틀라이트 드랍, 그러니까 잘못 떨어진 물방울처럼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irregular 제팅이라 그래서 불규칙적인 잉크 제팅, 요 부분이 돼요. 그 다음에 애프터 컨트롤, 즉 컨트롤 이후의 모습들은 바로 아이디얼 제팅이라 그래서 굉장히 정확성이 높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밀성에서 굉장히 높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표면 장력을 이용한 기술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동물이 있잖아요. 그 제가 표면장력을 이용한 그 곤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표면장력을 이용한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면장력을 이용한 기술은 물에 떠 있는 소금쟁이 네, 말씀하시죠? 아유 그거 고맙습니다. 아, 그게 갑자기 딱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 소금쟁이 그 표면 장력입니다. 그걸 물에 우리가 그냥 떠 있는 것이 아니라 표면 장력을 이용해서 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기술력을 이용해서 굉장히 응용된 기술력이죠. 그 기술력을 이용해서 지금 정밀성적인 측면, 그 다음에 속도적인 측면이 월등하다는 겁니다. 그 다른 타사의 제품에 비해서. 그래서, 바로 S사가, STI가 일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 시장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 루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살펴보신다면, STI 충분히 동사에 매력 포인트가 있고, 향후 또 가까운 우리가, 미래 신성장 동력 중에서도 가깝고 효용 가치성이 있는, 즉 3D 프린터와 관련돼 있다. 요 점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충분히 참고하신다면 동사의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차트를 통해서요, 또 예각 기법도 좀 보여주시고요. 우리가 매매 포인트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매 포인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제가 일봉 차트를 좀 띄워놨는데 요걸 조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즉, 지금 강한 상승이 있고 난 이후에 조정이 크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건 횡보가 쭉 이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2차 상승이 나왔는데 2차 상승조차도 지금 이 구간에서 지지를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냥 횡보지 이것은 결코 다시 조정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2차 상승에서의 강한 파동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점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래량도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를 계속 상승을 시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구간대에 조금 충분히 접근하셔도 가능하겠다 싶어서 제가 매수가를요 오늘 종가가 8,900원입니다. 근데 약 80원 정도 낮은 8,820원대에서 매수가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바로 일봉상에서 우리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 즉 지지를 확인하고 올라온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목표가는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좀 짧게 잡고 가겠습니다. 9,780원대 잡아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충분히 터치하리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 저희 그 예각기법에서 목표가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8,380원인데요. 요 8,380원이 깨지면 바로 그 다음 구간인 7,800원대까지 일단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 나가셔야 될까지도 잘 체크가 되리라 보여집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STI까지 상세하게 좀 들어봤고요. 이제 인성 정보에 대해서 오세기 멘토를 통해서 투자 포인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헬스케어, 특히 이제 원격 진료 사업,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뭐 대세입니다. 왜냐면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시간과 또 움직임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나 선진 같은 경우는 지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문제가 좀 많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통과가 좀 안 되고 있는데, 분명히 통과가 됩니다. 통과가 되고, 사업은 진행될 것이다. 그러면 과연 그 사업에 과연 바이오스페이스가 가장 혜택을 보겠느냐, 비트컴퓨터가 보겠느냐, 유비케어가 보겠느냐, 아니면 인성정보가 보겠느냐, 그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이오스페이스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근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 가장 많이 올라간 건 인성정보였어요. 왜 인성정보가 작년에 많이 갔느냐. 물론 이제 IT 인프라 사업이라든지 뭐 US케어 사업 뭐 이런 거 영위한다 뭐 그래서 올라간 것보다는 2010년도에 SK텔레콤하고 이 삼성전자와 공동 사업해온 사업이 있습니다.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격 진료에 대한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세 기업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공동 사업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2012년 12월 달에 이 인성정보에서 자체 개발을 했다 해가지고 수출을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국내 유일의 원격 건강 프로그램 수주 실적이 있다는 거죠. 예, 이 헬스케어의 개념들을 잠깐 여기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지금 잘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예, 가정에서 이제 단말기라는 겁니다. 단말기.
그러니까 의료기관, 왜냐하면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제 가정에서 하는 건데 이게 의료기관 주치의한테 바로 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관리, 중간계통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USK의 개념도는 가정과 의료기관 가운데 건강관리센터 해가지고 이렇게 상호 데이터를 오간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요, 원격 진료들은 구축 환경이 좀 많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의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이제 화상, 유닛이라든지 스피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환자들이 또 환경에서 필요합니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 장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공도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말들이 오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선진국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또 올해 영업이익이 한 66%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또 대웅제약의 윤재성 부회장이 한 23%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라도 대웅제약과 시너지 효과 또는 대웅제약에서 M&A도 시도할 수 있다. 이런 점들 여러분들이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허, 그렇군요. 자, 이에 따른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요, 매매 포인트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요, 자, 일반 분들이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음봉을 내고, 거래를 실었다. 이게 매도 거래가 아니냐, 항상 그러는데, 그 다음날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희한하게 치고 올라갔단 말이죠. 지금 뭐냐, 이거는, 인위적으로 누른 겁니다. 즉 매수세액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음봉이 나왔을 때 한 이틀 정도 주식을 보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매수해가지고 올라가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지 작년에 이 종목이 다른 종목들이 못 갈 때 이 종목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어요. 일시적으로 3,000원이 한 6,000원. 2배 정도 상승하고 나서 뭐 기업 실적이 되니 안 되니 해가지고 내려왔었는데 시작한 지점에서 바닥을 찍고 나서 이제 다시 지금 올라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5,000원 정도가 지금 1차 상승 여력인데요. 이 부분이 통과가 된다면은 한 6,500원대, 즉 예전의 고점. 그 예전의 고점이 뭐 2009년도, 10년도였는데요. 뭐 이때는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수주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가격대까지는 한번 올라가지 않겠냐, 이번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3월을 넘기지 않은 상황에서 3월 중순 정도 또는 하순 정도 되면은 6,500원까지 상승하지 않겠냐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 가격은 4,940원 정도 전후가 좋아 보이고요. 목표 가격은 6,500원 정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보시는 전략 필요해 보이고요. 손절가는 4,500원, 21선이 깨지면 무조건 매도하시는 걸로 이렇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자, 혹시 오세기 멘토의 인성 정보 그리고 예병곤 멘토의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서로 있으십니까, 혹시? 예, 이제 가장 걸림돌이죠. 그 유헬스케어 산업에서 어떤 바로 의료계의 반발인데요. 네. 의료계가 지금 뭐 3월 총파업설도 있고 지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제가 좀 늘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그렇게까지 길게 공부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어떤 이런 먹거리에서 조금 뒤처지게 된다면 저라도 반대가 좀 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의료계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강한 압력 단체로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는 없으신지 그거는 제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인데.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하는데요. 근데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선 안 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일단 뭐 그 전에 주가는 미리 올라가지 않겠냐, 설왕설래하죠 나중에 그런 생각이 되고요. STI 보고 깜짝 재밌었어요. 저 STI는 저도 생각한 종목이거든요. 삼성전자하고 시너지요. 이게 3D는 앞으로는 무조건 저는 올라간다고 봐요. 근데 이제 단지 과연 고평가냐 저평가냐, 과연 실적이 나오느냐,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뭐, 일단은 성장성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네. 상황이라서요. 그런데, 예, 그 부분은 뭐, 저희도, 이게 참, 종목을 선정해 올 때 그 부분이 가장 좀. 그렇죠. 예. 실적이 나오냐 안 나오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장 많이 품고 있는데, 일단은 성장성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두 분이 짧게 좀 답변을 받아오고 갔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날 제한적인 상승이 했지만 개별 종목 장세 쪽에서 웃으셨다면요. 힐링 잘 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찾아뵙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앞서서 고지사항이 있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내일입니다. 저 주쌤이고요. 예병군 멘토, 정재원 멘토와 함께 2월장 증시 향방과 주도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 강연회를 합니다. 오후 2시겠고요. 여의도역 3번 출구 HMC 투자증권 지하 1층에서 무료로 진행되니까요. 많이들 오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남은후 정재훈 예병군의 온라인 공개 방송이 또다시 있다고 합니다. 오늘장 정리 및 내일장 예상 핵심 정리를 한다고 하는데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후에 공개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오후 3시 그리고 4시 밤 10시에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저녁부터 눈 온다고 하니까 눈길 조심하시고요. 월요일날 밝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